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마을 근처의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숲은 주민들 사이에서 마법과 신비로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미에르는 숲을 탐험하다가 신비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그녀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은 점점 깊어졌고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지만 루미에르는 두려움 없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루미에르는 드디어 빛의 근원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마법의 나무가 있었고 수백 개의 반딧불들이 나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빛의 나무로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나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병에서 구하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지요. 왜냐하면 마을은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미에르가 소원을 빌자 나무는 은은한 빛으로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먼 곳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미에르, 내 용기와 착한 마음은 이 숲을 감동시켰다. 이제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후 루미에르는 신비한 경험을 뒤로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을의 병자들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고 몇 주 뒤에는 모두가 완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루미에르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녀가 자신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숲을 탐험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루미에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선량함을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빛의 나무의 기적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말입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의 신비와 마법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미에르는 마을의 어른이 되어 그녀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그날 밤에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마법의 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올리비에르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밤이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반짝였으며 이곳에는 라피끄라는 작은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피끄는 특별한 개구리였습니다. 그는 마법으로 인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변하게 된 계기는 오래전 한 마법사로부터 받은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라피끄는 이 연못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매일 연못 주위를 산책하며 자연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길을 잃고 우연히 연못에 다다른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피리 부인으로 멀리서 여행을 하던 중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피리 부인은 잠시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피곤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못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라피끄는 조심스럽게 피리 부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여행 중이신가요? 갑작스러운 개구리의 말소리에 놀란 피리 부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놀랍군요. 말할 수 있는 개구리는 처음 보아요. 그렇게 둘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피리 부인은 라피끄에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와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라피끄는 연못에서의 일상을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따금씩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리 부인은 매일 연못을 찾았습니다. 라피끄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고 라피끄 또한 오랜 시간 외로움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리 부인은 마을을 떠나 다시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피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슴 한켠에 간직해온 비밀, 즉 자신이 사실은 저주로 인해 개구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피리 부인, 사실 나는 이 모습이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나는 이곳의 작은 공주였어요. 저주를 풀기 위해선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피리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라피끄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겼기에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라피끄를 응시했습니다. 라피끄,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 저주를 푸는 것은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고 피리 부인은 조심스럽게 라피끄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그 순간 반짝이는 빛이 연못을 가득 메웠고 라피끄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닌 아름다운 청년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맞잡고 같이 마을로 돌아갔으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라비꼬와 휘리 부인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 올리비에르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연못을 사랑의 연못이라 부르며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프로방스의 한 구석에 루나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록빛 눈과 부드러운 금발을 가진 누가 봐도 특별한 매력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루나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포도 농장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모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작은 거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울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결국 그 거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저축해왔던 모든 돈을 지불했습니다. 거울을 손에 넣은 그 순간부터 루나는 거울 속에서 이상하고도 매혹적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단지 일상의 반영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일부분인 듯 했습니다. 어떤 날은 푸른 숲과 신비로운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다른 날은 웅장한 성과 기이한 생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루나는 이 비밀의 문 너머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거울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루나는 거울을 통해 그 신비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었고 그녀는 환상적인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알 수 없는 매력으로 가득한 숲이었습니다. 루나는 자신이 어떻게든 이 거울의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숲을 걷다 보니 그녀는 친절한 얼굴의 여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우는 말하기를 이 숲은 여러 세상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출구를 찾으려면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단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나는 여우의 말을 신중히 듣고 앞으로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긴장되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여우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루나는 많은 도전들과 마주했습니다. 깊고 어두운 협곡을 넘고 유혹적인 마법의 노래에 비 맞고 지나가야 하는 고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이 세계의 비밀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우의 도움으로 루나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용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갈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나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험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그녀에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여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루나는 얼마 후 다시 거울을 통해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끝없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어 나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녀는 비밀의 거울을 가만히 바라보며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적인 모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고 밝아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모험 덕분임을 알고 있었지만 비밀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만의 작은 비밀로 간직하였습니다. 이렇게 루나는 더 이상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인생은 그로부터 더 멋지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강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장인과 농부들이 모여 활기차고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요정이 산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존중하고 항상 나무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했으며 매년 나무 앞에 꽃과 음식을 바치곤 했습니다. 어느 늦여름 나는 이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많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으며 그들로부터 이 고목나무의 전설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무 속에는 물의 요정 루셀라가 살고 있으며 그녀는 주변의 강과 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셀라는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보장하지만 그녀의 분노를 사면 끔찍한 홍수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나는 나무를 보기 위해 산책을 나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 주변에 놓인 예쁜 꽃들과 과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며 나무에 손을 대본 순간 갑자기 나무가 빛나기 시작하더니 그 옆에서 작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루셀라였습니다. 루셀라는 나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행자여, 당신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로군요. 이곳까지 와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마을 아래 흐르는 루아르 강 상류의 어두운 기운이 드리워져 있으며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마을에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로셀라는 나에게 강상류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자신의 사촌인 바람의 정령 제피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로셀라가 준 작은 물방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길은 험난했지만 목걸이는 나에게 힘을 주었고 길을 밝히는 나침반처럼 작용했습니다. 며칠 후 로아르 강 상류에 도착하자 제피르는 바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제피르는 나에게 상황을 경청한 후 강에 엉킨 어두운 실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실은 오래된 마법사가 남긴 저주였으며 그것은 정화의 노래로만 풀 수 있었습니다. 제피르는 나에게 그 노래를 불러줄 길잡이가 되어주었고 함께 강물의 명료한 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어두운 실은 녹아내리듯 사라졌고 강은 예전의 맑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피르는 나에게 감사의 표시로 바람의 팔찌를 선물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바람을 느껴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나는 로셀라에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음을 말했고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마을이 앞으로도 번영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순조로운 여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담긴 진실을 깨달았으며 프랑스를 여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 아름다운 전설을 기억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